안녕하세요. 한자 천재 윤쌤입니다. 부관참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관참시를 한자로 보시겠습니다. 부관참시. 이 부자는 가를 부자입니다. 그런데 또 쪼개다는 뜻도 있습니다. 쪼갠다는 뜻. 그때는 쪼갤 부 그렇게 되겠죠. 이 한자는 널관 그런 뜻인데 여기에서 이 널은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를 넣는 그 관을 뜻해요. 그러니까 관관이라고 해도 됩니다. 벨참 죽음시. 죽음은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있죠. 그 시체 또는 송장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관참시를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관을 쪼개서 시체를 벤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부관참시는 이미 죽은 사람의 관을 쪼개서 시체를 베는 조선시대의 형벌이었습니다. 형벌의 집행은 죄수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죄인이 고문 등에 의해서 형을 집행하기 이전에 죽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추시형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경우에 형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형을 집행을 못하고 이미 죽어버렸다. 그런 경우에는 사후에 형을 부과하죠. 그런 경우를 추시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관참시도 일종의 추시형입니다. 부관참시도 일종의 추시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의 관을 쪼개 시신을 꺼내서 나누거나 뼈를 잘게 부숴서 날려보내거나 혹은 시신을 강에 버리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잔인한 형벌이죠. 이 말은 이미 죽은 사람이 생전에 저질렀던 죄상이 뒤늦게 나타난 경우에 시체를 무덤에서 꺼내서 그 시체에 극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죽은 후에 정치적인 이유 혹은 살아있을 당시 그 위세에 눌려서 죄목을 따지지 못했을 경우에 시행하는 형벌이 부관참시죠. 그런데 또 부관참두라는 형벌도 있습니다. 부관참두도 이 부관참시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부관참두는 시체를 베기는 베되 머리를 베는 경우를 부관참두라고 합니다. 또 잔인한 형벌에 능지처참이라는 형이 있습니다. 이 능지처참. 이 능지처참은 조선시대에 가장 끔찍한 형벌 중 하나였습니다. 죄인의 살을 산채로 회뜨는 형벌입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사실 의학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의 몸에 무슨 짓을 한다고 해서 당사자는 이미 죽은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고통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보자면 정말로 쓸데없는 형벌이죠. 그렇지만은 인간사회에서 시체 훼손은 당사자보다는 이 행위로 인해서 어떤 방향으로든 정신적 영향을 받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맨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관참시는 실질적인 형벌이 아닌 정치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연산군 때에는 부관참시가 많이 시행됐습니다. 1498년 연산군 4년 신진 세력이었던 사림파를 대거 제거하는 모사화가 일어났는데 이때 이미 사망한 사람을 부관참시에 처했습니다. 사림파 보시겠습니다. 이 사림파는 조선시대 산림에 묻혀서 유학연구에 힘쓰던 문인들이 홍구파와 대립하면서 중앙정계에 진출해서 지배층이 되었다고 평가된 세력입니다. 무오사화 보시겠습니다. 이 무오사화는 1498년 연산군 4년 무오년에 김일손 등 신진 사류가
유자광을 중심으로 한 홍구파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1504년 연산군 10년에는 폐비 윤씨의 보기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일어난 갑자사화에서 여러 명의 시신이 부관 잠시에 처해졌습니다. 폐비 윤씨 보시겠습니다. 이 폐비 윤씨는 연산군의 생모입니다. 생모. 성종의 원비인 공해왕후가 죽자 왕비로 책봉되었지만은 투기와 저주행위 등의 부도덕함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죠. 폐비 윤씨.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갑자사화는 또 어떤 일이었을까요? 갑자사화는 1504년 연산군 10년 갑자년에 홍구 사림파 중심의 부중 세력이 궁중 세력에게 받은 정치적인 탄압 사건입니다. 전 근대사회에서도 시체 훼손은 금기였지만 현대사회에서도 되도록 금기시하는 편입니다. 시체 훼손 행위를 해당 시체의 주인인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해서 법으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에도 시체를 보호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관 참시는 정치적 리스크가 상당히 큰 행위로 부관 참시를 하는 사람이 절대적인 권력을 손에 쥘 수가 있을 만큼 강하거나 시체의 주인이 알고 보니 굉장히 사악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부관 참시를 하는 그 시점에서 해당 세력이 역풍을 맞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 시점은 정치 상황이 빠르게 변해서 새 체제가 완전히 들어섰거나 누군가 반역 등에 실패해서 기존 체제가 더욱 견고해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부관 참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세력이 역풍 따위를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59년 영조는 추시형을 폐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영조는 조선의 제21대 국왕이지요. 이것이 후에 정조 때에 편찬되는 대전 통편에 수록되었습니다. 정조는 조선의 제22대 국왕입니다. 대전 통편 보시겠습니다. 대전 통편은 1785년 경국대전과 속대전 및 그 뒤 법령을 통합하여 편찬한 법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